안녕하십니까. 독일 PM사업가 황연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왕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가족 사업으로 전 하고 있어요. 이제 친누나인 황다현 그룹장님이랑 제가 이제 PM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누나를 말리려다가 이제 제가 네트워크 독일 PM을 알아봤고 너무 이제 수치를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같이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어떤 수치를 보고 이 PM을 선택했는지 오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와서 27살에 이제 제약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수사원까지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근로소득의 한계를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도 같이 20대 때부터 했는데 이 근로소득과 이제 자본소득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이 급여가 작다고 느껴져서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의 자영업을 해서 더 큰 소득을 누려보자. 내가 한 만큼 더 벌어보자 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매출이 안 나오고 또 직원한테 맡겨도 그만큼 매출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내가 묶여 있고 또 부동산이 자영업이 잘 될 때는 너무 잘 되는데 이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좀 많이 흔들리는 것을 봤을 때 내가 한 만큼 또 안 나올 수도 있는구나. 이게 확실히 결국 자영업자도 결국에는 근로소득이구나. 그럼 정말 내가 권리소득을 한번 누려볼까? 아니면 이 자영업은 장사니까 내가 정말로 사업가가 되고 싶다 해서 이제 좀 그 당시 제 주변에 그 코로나 시대 때 그 배달 업종으로 프랜차이즈를 계속 넓혀가지고 피자집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대박이 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좀 코로나가 이제 중간이어서 나는 코로나가 끝날 때를 노려보자. 코로나가 끝나면은 배달 업종은 이제 약간 이제 죽을 거고 오히려 식당들이 부활할 거니까 갈비살 프랜차이즈 그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날 걸 준비를 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원래 사업가들은. 그래서 이제 장사가 아니라 내가 이제 사업가가 돼보자 해서 갈비살 프랜차이즈를 누나랑 이제 준비를 해요. 왜냐면 누나도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그런 자영업자의 어떤 한계를 느껴서 누나도 사업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상가가 매각이 되면서 그 자본도 있고 그 자본 플러스 대출까지 받아서 한번 사업을 크게 한번 해보자. 또 그 이제 누나의 지인분이 이제 갈비살 레시피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맞춰졌고 청사진까지 다 그린 상태. 그래서 서울에 어떤 중심가에 매장을 내서 줄 서서 먹게 한 다음에 그걸로 프랜차이즈 계속 넓혀가자라고 정말 꽤 구체적인 청사진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누나가 이제 빨간 깡통 그 액티바이즈를 들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 갈비살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이 다단계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을. 그래서 전 너무 이제 갈비살 대표 꿈꾸다가 갑자기 이제 액티바이즈 받으니까 네트워크 사실 그때부터 부정적인 좀 인식이 강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뭐 네트워크 하자는 분들이 있었지만 다 거절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액티바이즈를 마셨는데 결국에 좀 빨개지긴 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제품 워낙 다 좋으니까 이거 다 좋겠거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누나는 말려야 되겠고 왜냐면 누나 없이 또 갈비살 프랜차이즈를 하기엔 좀 약간 겁도 났었고 그래서 누나를 말리려고 이제 저는 뭐 이제 사실 뭐 PM 회사 사이트를 들어갔지만 그건 되게 짧게 봤어요. 왜냐면 당연히 본인 회사는 당연히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모든 네트워크 회사의 매출액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좀 객관화된 자료가 있겠다. 거기서 약점을 찾아보자, PM을.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엔 모든 네트워크 회사 정말 뭐 유명한 아메이부터 정말 매출액 100억짜리 뭐 10억짜리 회사 다 공개되어 있어요. 매출액들 그리고 뭐 사업자들이 얼마 버는 것까지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수치가 너무 놀라웠던 거죠. 저희가 그 당시 만난 게 이제 2022년 1월이었거든요. 제가 만난 게. 근데 2021년까지 갑자기 19년에 900억을 했는데 900억에서 2,400억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8천억에서 한 1,000억 되는 거, 9천억 되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규모의 경제니까. 근데 900억짜리 회사가 갑자기 2,400억은 좀 놀라운 수치인데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3,700억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매출액이 1,300억씩 뛰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이게 제품이 있나 보다. 그냥 뭐 사업성이 100% 있나 보다 느꼈어요. 확실히 이 매출액이 뛰는 거. 왜냐면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매출액이 이렇게 확 뛸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작은 회사가, 그리고 어쨌든 독일에서 30년 된 회사래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신뢰가 확 왔고, 또 자료를 더 한번 봤는데 이 매출액의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제품을 매출액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런데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오토십은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션팩도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트, 풀셋도 당연히 저거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도 저거 액티바이즈 5+1 저거잖아요. 또 액티바이즈 단품.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결국에는 이 PM의 전체 매출액의 70%까지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최근 자료를 제가 올린 건데 제가 그때 봤을 때 당시에는 똑같아요. 그때도 3종이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3종 매출이 70%를 차지하는 건 어느 회사도 없다라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는 사실은 복제가 잘 돼야 되는데 이 기본 3종만 전달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은 네트워크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3종 정도는 솔직히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도 쉽게. 그래서 아 이거 생각보다 잘 퍼지겠다고 느꼈어요. 저는 느낀 게. 이 표를 보고서 느낀 거는 정말 쉽게 퍼지겠다. 그리고 되게 심플하니까 정말 빨리빨리 확산되고 정말 네트망이 잘 짜여지겠다.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네트워크가 정말로 현실화가 되겠다라고 느꼈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누나한테 PM을 하라고 한 거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제가 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PM은 이제 우리가 3위를 차지했어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매출액이. 근데 글로벌 1위 미국 A 그리고 한국 A사가 2위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1위, 2위 회사 보시면은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 있다라는 게 너무 확연히 보인다는 거죠. 성장이 멈춘 거죠. 근데 PM은 그래프를 보시면 성장이 절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급성장.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뭐 100억, 200억 성장하는 게 아니라 1000억 이상씩. 그렇기 때문에 이 PM은 성장하는 회사에서 영업을 하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제약회사 있을 때도 오히려 1위 하는 회사가 영업이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위 하는 회사는 1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사실 더 영업하기 힘들거든요.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갑자기 스타성 되는 갑자기 뜨는 회사, 뜨는 뭐 제품들 있잖아요. 갑자기 킬러 아이템. 그거 갖고 있는 회사는 그냥 영업을 하지 않아도 매대에만 올려놔도 그냥 가져간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세일즈 하는 것도 너무 쉬운 거죠. 이렇게 뜨는 회사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후원수당. 저희 네트워크 회사는 법적으로 총 매출액의 35%를 후원수당 주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줄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후원수당이 거의 그대로라는 거죠. 근데 PM 같은 경우에는 PM이 사업자들에게 뿌려주는 돈인 거죠. 후원수당은 말 그대로. 근데 그 뿌려주는 돈이 정말 조금이 아니라 너무 많이 계속 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뿌려주는 회사에서 있는 거와 그냥 돈을 그대로 뿌려주는 회사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정말 이 네트워크 회사들이 그 이제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들의 숫자 추이를 보시면요. 사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업자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떠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PM 같은 경우에는 PM에 들어오면은 도구만 바꿨을 뿐인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 돈 되는 사업 바로 떠나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업장이라 여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만든 자료인데 공정거래위원회 수치를 그대로 넣은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콩그레스 했잖아요. 네, 그때 했는데 일산의 킨텍스에서 그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PM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지금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후원수당 받는 사람들이 지금 1억 원 미만부터 1천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2021년도에는 1,500명이었는데 거의 1,000명 가까이 늘어나요. 1년 만에. 그리고 5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이상 받는 사업자들, 그분 저희 PM에서 따지면은 뭐 VP, EVP 분들, 그분들도 거의 74%,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들이 2배 가까이 성장하는데 아마 대표님은 아마 타사까지는 공개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소규모 여기 인원들이니까 공개하자면 저희는 1위만 공개해요. 사실 뭐 5위, 6, 4위는 사실 필요도 없고 1위만 공개하면 미국 A사 보시면요. 그대로 따온 거예요. 5천만 원 미만부터 2천만 원 이상 사업자가 오히려 정말 10명 거의 0%예요. 성장률이. 그리고 1억 원 미만부터 1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거의 0%라는 거죠. 그리고 1억 원 이상 받는 그 억대 연봉자들도 거의 늘어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1천만 원 미만부터 100만 원 이상은 약간 매니아층들, 사업자까지는 아니지만 매니아층들. 매니아층들은 사실 좀 줄어들었고 오히려 PM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셔도 PM은 정말 여기가 지금 돈이 계속 벌리는 사업장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선택하실 때 여기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분들 봤던 분 3,600명 중에 한 명을 내가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지금 거의 한 400명이 생겼잖아요. 그 400명 생긴 자리에 내가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그러니까 VP, EVP는 약간 이제 중간 직급자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최고 직급자들, 1억 원 이상 받는 직급자들도 여기는 늘어나지 않죠, 거의. 근데 여기는 거의 지금 거의 50%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죠, 거의 48%가. 그러니까는 억대 연봉자 이상들도 그리고 중간 직급자, 초기 직급자들도 난이도가 다 같이 쉽다는 거죠, PM은. 그리고 PM은 보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직급자부터 풀어주는 보상이에요. 타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이아, 높은 직급자들한테 보상을 풀어줘서 거기를 약간 이제 롤모델 삼아서 사람들이 달리게끔 하는데 여기 PM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직급자부터 보상을 풀어주니까 초기 직급자들이 정말 버틸 수 있는 힘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쉽게 보상을 받으니까 그 돈으로 버티고 또 다시 한 단계 올라가서 또 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억대 연봉 돼서 당연히 이제 권리소득까지 누리는 이런 정말 그냥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건데 여기 분들은 여기부터 난이도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이제 누구 한 명을 끌어내리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400명 자리가 생기는 거에 쏙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네트워크가 하신 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네트워크 천재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1억 원 이상짜리 갔는데 내 파트너들은 본인처럼 인플루언서냐라는 거죠. 본인처럼 잘하냐라는 거죠. 본인 파트너분들은 여기에 있을 텐데 그분들도 난이도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다 같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PM은 네트워크 천재면 당연히 억대 뭐 금방 가는 거고 그 밑에 파트너분들도 너무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그분들도 계속 성장해서 결국에는 정말 권리소득이 된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한번 억대 연봉 찍으면 뭐하냐고 바로 그냥 갑자기 이쪽으로 내려가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권리소득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PM은 초기 직급자부터 풀어주니까 정말 권리소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정말 PM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실 때 전 4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제품력. 제품력이 안 좋으면 당연히 고객들이 재구매를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매출 성장의 타이밍. 우리가 사실은 본사에서 뭐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급여쟁이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정말 세일즈를 많이 하고 내 네트를 많이 짜야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위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매대나 또 팔리는 제품들. 그 회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회사에 있어야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많다. 그리고 복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직접 판매가 아니에요. 한번 팔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내 레벨 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게 결국엔 나의 권리소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가 잘 돼야 되는데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보시면 저희는 기본 제품 3종. 이 3종만 알면은 복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니어도 저희는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에서 또 사업자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복제가 된다. 정말 믹스커피만 탈 줄 알면 액티바이즈만 탈 줄 알면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사업이다. 이거만큼 심플한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상 구조. 이 3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갑자기 회사가 함정을 파가지고 보상을 못 받게 만들어. 그럼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보상 구조는 이제 그 다음 황다현 그룹장님께서 잘 설명하실 거고요.
PM의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PM은 우리나라에서 온 지 5년 차인데 5년 된 회사가 아니라 30년 된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타난 건 25년 후에 갑자기 나타났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회사 보시잖아요. 1위부터 한 7위까지 회사 보시잖아요. 그럼 다 30년 된 회사들밖에 없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갑자기 25년 후에 나타났다? 이것도 굉장한 사실은 놀라운 일인 거고, 이미 30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검증됐다. 왜냐면 독일인들은 이미 30년 동안 이걸 다 먹었다는 거죠. 검증된 회사라는 거고, 독일이란 국가 브랜드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1위 차지하죠, 기술력들은. 그리고 이 PM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아요. 독일 농가에서 이제 유기농 재료들을 저온 숙성해서 만든 재료들을 그냥 이제 우리나라로 배송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소가 전혀 없고 2년 저온 숙성했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효소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NTC란 마이크로 솔브 기술 특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정말 이런 특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영양제를 먹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질병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의료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 청구하듯이 이 PM 먹으면 당연히 너희가 건강이 좋아지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건강이 좋아져야 이분들이 병원비가 안 나가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실비보험처럼 청구가 된다는 거죠. PM 제품을 사 먹으면. PM은 글로벌 원서버예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 가입을 해도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가 있고요. PM은 전 세계 네트워크 회사 중에 8위이고 그리고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회사 노르웨이 나라에서는 글로벌 A사를 꺾고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조만간 우리나라도 조만간 1위를 할 것 같아요. 글로벌 A를 꺾고. 그리고 뭐 혁신적인 기업 20년 연속 수상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그 PM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용평가 트리플 A 플러스 도산 확률이 전혀 없는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를 짜다가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PM은 한 번도 진출한 나라에 철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고 사업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M 인터내셔널은 지금 대한민국 네트워크에서 3위를 했어요. 보시다시피 2021년엔 3,700억을 했는데 갑자기 매출액이 껑충 뛰면서 4위를 꺾고 바로 3위를 자리를 깨찼고요. 4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 30년이 된 회사인데 한 번도 3위를 놓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역전이 됐고요. PM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위다. 네트워크 회사 중에 지금 8위이고 PM이 이제 제품이 좋다 하는데 인증 마크들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인증 마크를 받았는데 TUV 마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높은 기술력과 높은 안정성이 있어야 받는 마크인데 롯데타워 사실 그 근처에 호수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TUV 마크 바로 인증 마크 받음으로써 그 소문들 다 잠재웠고요. 정말 람보르기니 뭐 정말 높은 기술력들만 받는 마크인데 식품회사에서 유일하게 PM만 받았고 이 독일 GMP 뭐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건강식품도 GMP 있네 하는데 같은 GMP여도 달라요. 식품도 GMP가 있어요. 식품 기준 GMP. 근데 PM은 식품 기준이 아니라 의약품 기준. 그러니까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이에요. 의사들한테 처음 받는 약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공장 기준을 여기 GMP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 GMP가 아니라 의약 기준 GMP다. 정말 정말 안전성 무조건. 그리고 킬러리스트 이거는 도핑 테스트를 다 받은 거예요. 타사 같은 경우에 한두 개 받는데 PM 같은 경우에는 전 제품 도핑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뭐 호르몬 이런 거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할랄 인증, 코션 인증. 할랄 인증 같은 경우에는 논 GMO가 없는 식품에만 받는 마크거든요. 그러니까 GMO가 사실은 뭐 몸에 좋다는 분, 안 좋다는 분 반반인데 진짜 이 GMO가 아직까지도 사실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결국엔 사실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GMO로 인해서 사실은 뭐 불임도 많아지고 요새 뭐 당뇨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사실 GMO를 수입하고 재배하면 최고형이 사형이에요. 그 정도로 유럽 같은 경우 아예 재배조차 못하게 하고 GMO를 러시아는 아예 진짜 사형까지 하는 그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쉽게 GMO를 수입하고 있어요. 근데
할랄 인증 받은 건 논 GMO다. GMO가 전혀 없다. 그리고 코시션 인증. 코시션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리도구까지 다 검사를 해요. 정말. 그리고 운반하는 그 운반기구까지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정말 까다로운 인증기관이다. 근데 의외로 건강식품 보면요. 인증마크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있는 정도가 사실은 그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강기능식품 이거 식약처 인증 이거 기준마크 거의 없는데 우리 이거 플러스 이런 기준들이 다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허운 선수도 먹고 있고 조코비치도 먹고 있어요. 조코비치는 정말 그 대회 나가야 되는데 그거 백신 안 맞아서 대회도 못 나갈 정도로 자기 몸을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백신도 안 맞을 정도로 코로나 백신을. 근데도 조코비치는 이 PM 너무 먹고 있고 그리고 김준호 선수도 지금 펜싱 저희 후원도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너무 먹어서 지금 운동력 기량이 너무 상승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연예인들 뭐 그냥 협찬 안 해도 알아서도 연예인들이 알아서 먹고 있고 이제 하다 못해서 재벌가들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벌가들 이분들이 사실 신세계에 건강기능식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본인의 살 게 아니라 PM 거를 지금 먹다가 이제 찍힌 거죠, 사진이. 그 정도로 이분들이 비싼 거를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비싼 거 돈이 얼마 안 될 텐데. 근데도 이 저렴한 리스트레이트 1,000원짜리 리스트레이트 1,000원짜리 먹는다라는 건 정말 이 돈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다 재벌가들이니 조코비치 먹겠어요? 그냥 영양제가 아니라 이 과학기술이 접해진 거예요. NTC 특허 기술이 그리고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 이 NTC라는 것은 영양 전달 컨셉인데요. 뇌외적으로 세포 수준까지 영양소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전달하는 영양 전달 컨셉이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마시면 우리가 갑상선 이제 안 좋으신 분들 여기가 빨개지고 그러니까 뭐 손이 안 좋으신 분들 여기가 빨개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PTC 기술은 세포문을 연다는 거죠. 이 PTC 기술로 인해서 사실 영양제를 먹으면 이 세포까지 들어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독일 PM은 이 세포문을 열고 바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PM 입자가요 정말 굉장히 작아요. 물 분자가 0.2 나노미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미세먼지 아시죠? 그게 2.5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물 분자의 1만 배가 초미세먼지라는 거죠. 정말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게 물 분자인데 그 물 분자보다 더 작게 맞는 게 PM이다. 이게 PM이 0.1이기 때문에 지용성 영양소가 이 물이랑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초미세먼지 정말 초미세에서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거의 1만 배 작은 물 분자보다 더 작게 만든 PM이다. 뚜껑 열 때 이게 연기가 확 날라오잖아요.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이게 지용성 기름이 물에 섞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분자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 세포문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PTC 기술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세포에 영향을 못 받던 사람들이 세포에 영향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체험사례가 쏟아지는 거죠. 이 마이크로 솔브 기술,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로 솔브 기술은. 보시면은 큐텐이랑 듀오 제품은 일반 큐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물에 안 섞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 접목된 우리 큐텐은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물에 같이 섞여버린다는 거죠. 이게 왜? 물 분자보다 더 작은 PM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용성 영양소가 안 섞이는데 흡수가 안 되는데 저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입의 점막에서부터 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NTC 영상을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흡수가 보면은 식품은 20% 흡수되고 캡슐은 7% 되는데 PM은 98%, 100%까지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PM이 만든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다른 영양소 같은 경우에 먹으면 이제 소장에서 융털로 흡수하잖아요. 근데 PM은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순간부터 이 지나가는 사이사이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입의 점막부터 십이지장, 소장, 대장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점막에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PM. 그래서 PM은 저희 3종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쨌든 기본 3종 매출 70%니까 3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파워 칵테일. 이건 아침에 먹는 영양제예요. 올인원 영양제인데요. 유산균도 들어있고 여기에는 모든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항산화 영양소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59가지 과일, 채소, 곡물, 허브들이 이거를 다 이제 저온 숙성해서 만든 재료라는 거죠. 우리 59가지 과일을 어떻게 갈아 먹겠습니까? 근데 이걸 한 포 안에 되게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남자들은 또 야채 잘 안 먹잖아요. 거의 술이나 먹고. 그런데 여기서 야채들을 다 채워주니까 내 하루가 건강해지는 거고, 뭐 일반 시중에 하루 야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루 야채는 사실 흡수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근데 이것들은 NTC 특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용성 영양소가 너무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고,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화 차단되는 것이고, 유산균, 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다 들어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들어있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도 너무 좋고. 이 많은 야채 과일도 언제 갈아 먹겠습니까? 근데 이 편리하게 한 포에 다 들어갔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인데 이 파워 칵테일이 여기 안에 이걸 다 갈아 넣었다는 거죠. 그것도 정말 기술력으로. 저녁에 먹는 주스죠. 리스토레이트. 이거는 미네랄이 들어있고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최상의 시너지 조합을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미네랄이 없으면 900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고요. 아무리 좋은 비타민들이 있어도 미네랄이 중간에 없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작동하지 않아요. 이걸 정말 우리 전원 스위치를 켜는 게 미네랄인데요. 이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녁에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덩어리, 염증 덩어리를 배출시켜주는 거죠, 리스토레이트가. 그래서 이걸 먹으면 숙면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칼슘, 마그네슘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 환경으로.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는 더 흡수력이 잘 되게끔 구연산을 넣어서 산성화된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제품 자체에도. 이런 8가지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액티바이즈. 액티바이즈는 이제 혈관 청소부죠. 그래서 산소 주스라고도 하는데 이걸 먹으면 체온 상승을 올려주고 우리 혈관에 찌꺼기들 안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 호모시스테인 이런 것들을 다 배출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말한 사람이 암의 발생 원인은 산소 부족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소만 우리 몸속에 채워진다라고 하면 암이 예방이 된다는 건데, 이 액티바이즈 보시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옥시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산소 포화도를 늘려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식약처 기준 때문에 이걸 넣지 못했는데, 어쨌든 정말 이 산소 포화도를 늘려준다고 하면 우리가 암 예방도 된다는 것이고, 20대 혈관들이 이렇게 좋은 깨끗한데 40대부터는 이 혈관들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죠. 점점 좁아지고.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게 비타민 B 복합체인데, 이게 NTC 기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산소를 포화도를 늘려주기 때문에 정말 암 예방도 되고 정말 우리 혈관 건강해진다. 혈관 이식도 힘들잖아요. 혈관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PM이 급성장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PM이 건강기능식품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벌써 1억 5천만 달러 1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1억 5천만 달러를 가늠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GSK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 그 센트롬, 국민영양제 센트롬. 이 센트롬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모든 센트롬 우먼, 센트롬 맨 이런 모든 거 다 해서 2,500달러, 2,500만 달러. 근데 저희 PM은 한 6배 이상인 거죠.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먹고 있다. 나만 안 먹고 있는 거지 너무 많은 사람이 먹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이요, 정말 시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정말 급성장했어요, 건강기능식품이. 그래서 2020년에 4조였던 게 21년도에는 5조였고요. 22년도에 6조 돌파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건기식 시장이 이 파이가 너무 남아있다는 거죠, 건기시장이. 작년에 6조 했는데 아마 올해는 7조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정말 25조까지 남아있다. 근데 PM은 타사 같은 경우 네트워크가 나타나면은 어떤 거냐면, 약간 다른 네트워크의 어떤 그 파일을 좀 가져온 느낌이에요.
근데 PM은 달라요. PM은 사실 네트워크 회사든 냅두고 그냥 건기 시장에서 고객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시장성이 달라요. 진짜 이 네트워크 다른 타사 완전 다르다. PM은 진짜 건기 시장에서 정말 결국에는 1위를 할 거고 정말 제약회사의 매출액을 뛰어넘는 날이 올 거예요. 네트워크에 대한 약간 부정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가격만 비싸고 결국에는 뭐 윗대가리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유통의 변화를 모르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 유통에서는 광고도 해야 되고 뭐 도매업자, 소매업자 이런 것들 다 5단계 거치다 보면은 여기도 줘야 돼, 여기도 줘야 돼. 여기 수수료 주다가 결국 소비자들한테 비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변화된 유통. 뭐 1만 원짜리 10만 원에 소비자한테 갔던 거를 이제는 광고는 하죠. 근데 약간 이마트나 쿠팡이나 뭐 홈쇼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도매 소매업자들이 빠지다 보니까 바로 직거래가 되잖아요. 직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9만 원에서 싸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 슈퍼마켓에서 마트로 갔죠. 그러다가 이제는 마트나 쿠팡이 아니라 소비자가 바로 소비자가 전달하면 입소문에 개런티를 받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던 수수료를 이마트가 받던 수수료를 소비자들이 캐시백을 받는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이 구조가 너무 좋은 구조인데 사실 이걸 악용한 분들이 나쁜 거지 이 구조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마트에 주던 수당을 소비자 겸 사업자들한테 캐시백 해준다. 그거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제약회사에 있을 때 화장품이나 이런 식품 같은 거를 제가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납품을 하고 마진율 같은 걸 협상하는 역할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진율을 얼마나 마트한테 얼마나 작게 주냐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그런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진율에 대해 너무 잘하는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플러스 마트에서 식품 건강품목 마진율이 70%라는 거예요. 70%. 이게 뭐냐? 건강식품 회사에서 3,000원짜리 납품을 했는데 홈플러스는 그걸 10,000원에 파는 거죠. 그럼 그 홈플러스는 얼마를 챙겨요? 7,000, 70%를 챙겨가는 거예요. 이게 마진율이거든요. 이건 제가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70%에 주는 거를 아깝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소비자 겸 사업자들에게 주는 게 네트워크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뭐가 좋아요?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광고비를 아껴서 연구비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70%를 안 줘도 되니까 당연히 제품 원가, 좋은 원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제품을 오히려 싸게 주는 거지 오히려 비싼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PM은 진짜 이 3종이 뭐 한 17만 원 하잖아요. 그리고 오토십으로 파워텍 리스토레이트가 이제 한 13만 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카카오톡 들어가셔가지고 선물하기 보시면은 선물하기 상위 랭크된 게 뭔지 아세요? 그 뭐 이제 약간 그 이소땡 그 영양제 있거든요. 그게 10만 9천 원이에요. 그게 비타민이랑 미네랄 같이 들어있는 거 30일치가 한 달치가. 사실 그것도 10만 9천 원인데 이 PM이 오토십이 이 두 가지가 13만 원이면 비싼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그리고 좋은 퀄리티로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PM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좋은 재료인데 이것들이 타사 대비 너무 괜찮다라는 거죠. 비싼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시대가 그 정도 돈을 투자하는 거 별로 껄낌이 없다라는 거죠. 그 랭크가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부자들의 비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강한 아빠에는 이 내용이 나와요.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갖고 놀고 있고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가지고 있다. 95%의 사람은 누구예요? 직장인과 자영업자. 제가 다 해봤죠. 직장인 해봤고 자영업자 해봤죠. 정말 노동소득이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이 95%의 돈을 이 사업가랑 투자가가 갖고 있는데 사업가가 결국에 여기서 일로 제가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하고 싶었던 건데 프랜차이즈 대표가. 근데 하려면 어때요? 기술력과 자본이 들어가요. 당연히 리스크도 있고 정말 뭐 기술력과 자본이 있으면 뭐 토스트나 카카오 같은 회사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저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사야 돼요. 자본력이 있으면 사야 돼요. 어떤 회사를. 근데 자본이 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세 번째 방법이 있대요. 활용하래요. 시간과 열정만 있으면 된대요. 그게 뭐예요? 네트워크 회사라는 거죠. 그냥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라 정말 좋은 네트워크 회사에서
시간과 열정만 있으면은 내가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정말 이 권리소득, 시스템 소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가 이쪽 오른쪽 분면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PM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권리소득을 저희가 어쨌든 보시면 여기 이거는 시스템 소득이고 이건 노동소득이잖아요. 근데 시스템 소득의 제일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사실은 임대료를 받아서 내가 자고 있어도 임대료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통 수익률이 3%니까 거의 한 월 임대료 1,000만 원 받는 분들은 한 35억 정도의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 갖고 있을 때 뭐 재산세라니 종부세라든지 중개 수수료라든지 관리비 이런 거 다 내야 된단 말이죠. 부대 비용 다 발생하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저희가 너무 이게 세 가지가 너무 심플하니까 이게 진짜 네트처럼 펼쳐지게 돼 있거든요. 그 오토십을 계속 정기 구매하다 보니까 정말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권리소득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월천댁 분들은 거의 35억의 건물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35억짜리 건물 갖고 있어도 문제는 뭐냐? 상속세가 너무 비싸다. 30억이 초과하게 되면 50%의 세금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억에서 50% 떼어가면은 상속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개업에 있으면은 가끔 좋은 물건 나오는 거는 상속세. 그때 가끔 좋은 물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건물을 상속을 못 받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이 월천댁이 되면 35억짜리의 어떤 권리소득을 누리는 건데 상속세가 없다라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사실은 좀 너무 너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알면 약간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좀 차별이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좋다. 권리소득도 누릴 수 있는데 상속세까지 없다. 예. 지금 강남 땅이 경부고속도로 개통할 때는 평당 6,000원이었어요. 근데도 그때 그 정부 계획 알고 계신 분들은 고위 정보나 기득권자들, 부자들은 그것들을 알고서 샀다는 거죠. 농민들 거를 헐값에. 근데 그때 본격적인 강남 개발 시작하니까 갑자기 올랐어요. 6,000원에서 50만 원 엄청 올랐죠. 거의 몇 배, 거의 100배 오른 거잖아요. 거의. 정말 이 60년대부터 79년까지 1000배가 폭등한 거야. 강남 땅값이. 79년까지. 그러니까 자고 나면 땅값이 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어때요? 강남이 평당 1억까지. 1억 시대에 평당이 이제는. 근데 저는 이게 PM도 마찬가지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평당 6,000원일 때 고속도로 개통하면은 미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개통했네? 강남 땅값 오를 것 같은데 팔지 말아야겠다. 갑자기 아파트 지어졌잖아요. 50만 원 돌파해도 팔지 않아야겠다. 왜냐면 점점 개발할 것 같아. 강남이 미래 가치가 좋은 것 같아. 팔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짐들이 있었지만 파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마찬가지 같아요. PM도 지금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매출액 아까 보셨다시피 급성장했죠. 그리고 정말 30년 동안 3위 안 놓쳤던 회사가 이번에 3위 놓치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공정거래위원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짐들이 다 보인다라는 거죠. 건기식 시장도 정말 파이가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짐들이 다 보이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5년 차라 끝물난 분들도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5년 차가 끝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에는 6,500억을 이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처음에 이제 PM 이때 들어왔잖아요. 거의 21년 말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2년 1월에 들어왔는데 이때 그냥 제가 이거 1조 가겠다 하고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제가 PM에서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파이가 너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기식 시장에서 가져오는 파이가 너무 많고 타사 네트워크에서 매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건기식 시장, 아까 6조, 이제 25조까지 갈 텐데 25조까지 가는 시장에서 계속 파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볼 때 1조 5천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거의 MZ세대들은 사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고가의 비타민들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오토 13만 원이 이제는 정말 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MZ세대까지 퍼지게 되면은 1조 5천억이 아니라 2조까지 가기 때문에 아직 6,500억이면 진짜 아직 절반 이상 남은 거예요. 1조 5천억의 절반이 7,500억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거의 한 8천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장하는 회사에서는 너무 쉽게 영업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PM에서 정말로 권리소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